예, 간평 법규 문제 1번인데 생기초 특강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와 관계된 개별 3개 중요한 법률. 예컨대 토지 도로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가져온다. 토지 수용 공토법 수용할 때 이제 보상금을 산정할 때 시가가 아니라 표준 공시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공시지가. 그래서 요 가격 공시법. 네, 그때 전문가가 참여한다. 전문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법률. 그래서 이 세 개 법률은 다 개별 행정법으로서 전체적으로 행정법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어 중요한 건 행정법의 행정법의 집행에서 행정작용, 건대 사조, 협제, 사업인정 등이 행해졌을 때 그에 대해서 불이익 있는 자가 구제를 갈 때 구제의 이제 핵심 수단이 A측이 가는 게 심판, C가 가는 게 소송인데 그 취소송에서 맨 처음에 소송 요건 심리, 그다음에 본안 심리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질문하는 게 한 50% 되니까 제 강의 방식은 또 교재 방식은 먼저 취소 소송에 의한 권익구제, 그다음에 2천만 원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 요건 심리를 먼저 하죠. 그중에 소송 요건 충족해야 본안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이제 대, 원, 소, 전, 기, 관이라는 게 있는데 잘 나오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나 대상 적격은 취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처분에 해당해야 되고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등을 충족해야 되고 협의 소익 등을 충족해야 되고 전치주의, 필요적 전치주의면 충족해야 되고 기간 있으면 기간도 준수해야 되고 관할은 이제 감정평가법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법원, 어느 법원에 갈지 이 요건도 충족해야 돼요. 어쨌든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 맨 마지막 파트를 먼저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맨 마지막 파트에 질문이 나오니까 그게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 1번도 문제가 길긴 하지만 이게 미기출이라서 노무사 시험에서 제가 만들어서 출제했는데 기출이 됐어요. 23년도에. 근데 틀림없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가 확실히 예상되는 특 A급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어차피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도 먼저 받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나올 문제 하는 게 좋잖아. 안 나올 문제 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을 보시면 문제 마지막 두 번째 줄 아래서 두 번째 줄에 갑이 18년 3월 5일 날 이렇게 날짜가 나온다. 날짜가 나오면 소송요건 중에서 제소기간은 뭐예요? 제소기간. 대원서 전기, 기죠, 제소기간. 그다음에 A가 행한 처분에 대한 취소송이니까 A가 행한 처분의 취소송이니까 이게 대상적 격이죠. 그래서 이게 로마자 2번 대상적 격은 A가 행한 처분의 처분 여부. 그다음에 로마자 3번 제소기간. 제가 이제 두 문자 말씀드린 순서대로 목차를 짜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아예 쟁점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 줄에 대상과 로마자 2번 대상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기간의 준수 여부. 이게 이제 로마자 3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A가 행한 처분이 이 사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처분이 있어요. 두 가지 처분.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시면 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A가 행한 처분은 보통 이제 가로 안에 나와요, 가로 안에. 그래서 일단 스피디하게 보면 한 10번째 중 한 3분의 2 정도 중간쯤에 보면 가로 안에 1차 결정, 1차 결정의 내용이 뭐냐? 그 위쪽으로 두 번째 줄에 17년 7월 28일 날 날짜가 나오죠. 날짜 이제 밑줄 쳐 놓으시고 갑에게 에, 이런 이유로 기준일 이후에 주택 취득을 했다는 이유로 갑을 대상자 선정해서 제외죠, 제외하는 결정을 했고 통보했다라는 말은 처분을 한 것을 이제 알려줬다 안날이에요. 그래서 생기초에서 말씀드렸듯이 처분 있으면 알았으면 안날 20조 1항 안날로부터 바로 선고할 때는 90일이죠. 90일. 7월 28일부터 90일이면
한 3개월이니까 3 더하면 10월 28일까지 가야 돼요. 그다음 이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제외했다는 말은 어 불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침입적 처분의 경우, 직접 상대방이나 제3자, 그다음에 이제 수익적 처분 신청했는데 거부 처분의 경우. 요 제외라는 말은 거부라는 말이에요. 거부. 즉 수익적 처분은 이제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덟 번째 줄 즈음에 3월 29일 날 A 공사에게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여기 신청이라는 단어거든요. 신청. 그럼 이 선정이라는 것이 대상자 선정이라는 것이 수익적 처분이에요. 마치 허가 또는 사업 인정 갑이 신청했는데 제외했다는 말은 거부했다. 거부. 그래서 큰 흐름은 대상자 선정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 그 수익적 처분인 선정을 받지 못했다. 그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은 나중에 이제 개별법에서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수용조결이 내려지면 보상금 1억 주는 거 이외에도 요 이주 대책이라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딴 데 가면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 토지를 준 을 등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같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토지를 주거나 건물을 주는 게 수분양권이에요. 수분양권 갑이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주 대책을 수립해서 이 사람이 대상자, 수분양권 대상자인지 대상자 선정 신청하라고 하고 신청해서 선정하면 좋지만 선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제 갑이 이거는 위법하다 하면서 불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핵심이 이제 요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쟁점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끊고 이에 갑은 A 자체에게 불복하는 게 이의 신청이에요. 그래서 불복의 수단이 A가 처분을 했을 때 A가 처분하면 지금 제외 1차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A 자체에게 불복하는 게 이의 신청, 상급행정청 A2에게 불복하는 게 행정심판, 그다음에 법원에 가는 게 취소송. 그래서 요 A에 대한 불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의 신청. 그래서 갑은 8월 25일 날 A 행정청에게 이의 신청을 했다. 이때 갑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어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했다.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했다. 요게 뭐냐면 이제 1차 거부가 있었고 1차 거부가 처분인데 다시 이제 2차 거부가 나왔을 때 2차 거부가 또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대한 요건이 판례에 의하면 새로운 내용의 신청, 이 법리이고 그 사실이 뭐냐면 이 증빙자료 추가 첨부했다. 요걸 활용해서 갑이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의 신청이다. 따라서 이제 A 공사가 이러한 이유로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 이 신청에 대해서 선정해 주는 결정을 하지 않고 여전히 제외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는데 12월 6일 날 통보는 이제 안날이죠. 안날. 가로 안에 2차 결정. 2차 거부를 했구나. 12월 6일 날. 그래서 2차 거부가 판례 법리에 의하면 이런 추가의 첨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의 신청에 해당한다. 지문을 활용해서 요 법에 요 지문이 사실이에요. 사실을 이렇게 딱 포섭시키는 거예요. 포섭. 해서 따라서 결론 이 거부는 처분이다. 처분. 2차 거부도 처분이다. 그다음에 뒤에 내용은 쟁송을 안내하고 있어요. 쟁송 A2 심판이나 소송. 쟁송이죠. 쟁송. 그래서 심판 또는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안내. 그래서 이제 판례 법리 중에 또 하나가 만약에 2차 거부가 처분이 이제 불분명하면 행정청 A가 쟁송 제기를 안 했으면 처분이니까 불복할 수 있다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 갑은 이게 처분이라고 인식 가능했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예측 가능했고, 만약에 행정청 피고가 2차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갑의 신뢰이익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이익에 반한다,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이 문제 이제 결론만 내면 대상은 1차 거부 처분 요건을 갖추면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신공영이라는 처분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1차 거부는 처분이다. 그래서 로마자 2번에 1번은 1차 거부의 처분 요건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번 2차 거부의 처분 요건 판례 법리 새로운 내용의 신청 쟁송 제기 안내 예측 가능성,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처분이다. 둘 다 처분이니까 이 연결해서 이제 제소 기간도 같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제소 기간. 제소 기간 20조 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면 안날로부터 바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90 일이고 알지 못했으면 이튿날인데 1차 거부든 2차 거부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통보일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1차 거부는 지금 2017년 어 2017년 7월 28 일이었죠. 아 1차 거부는 이제 3월 29 일이니까 3월 7월 28 일, 7월 28 일이면 10월 28 일까지 가야 되는데 18 년이 됐으니까 기간 경과. 그다음에 2차 거부도 17년 12월 6일날 통보되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인제 3 더하면 1, 2, 3월 6일 날까지 갈 수 있는데 3월 5일 날 취소송을 가고 있으니까 기간 준수죠. 그래서 1차 거부는 기간 경과, 2차 거부는 기간 준수. 그래서 고 내용을 써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 핵심은 요렇다. 인제 아셨죠? 아셨으면 인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면 이제 사례형의 경우에는 어 논술형의 인제 기본이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을 사례형의 경우에는 문제 소재, 로마자 열문의 문제 소재 또는 어 논점의 정리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 소재가 제일 무난해요. 그 문제 소재에서는 요 본론에 해당하는 게 아까 로마자 2 번의 대상적 격, 로마자 3 번의 제소 기한인데 요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 왜 문제되는지를 밝혀 줘야 돼요. 그래서 본론을 정확히 알면 문제 소재는 잘 쓸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연습하실 때는 그 본론을 정확히 알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 소재는 간단히 써 주면 돼요. 그다음에 결론은 사례형에서는 사안의 해결이에요. 사안의 해결. 결론. 요 본론에 해당하는 로마자 2의 소결이 있어. 소결론. 근데 소결론 또는 사안의 적용이고 그다음에 2, 3의 소결론을 모아서 사안의 해결에서 총 결론을 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요 체계인데 서론을 문제 소재라고 하고 그다음에 쟁점 이 로마자 2, 로마자 3 번이 인제 본론, 처분 여부, 대상적 격, 그다음에 제소 기간, 그다음에 사안의 해결이 최종 총결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제 소결론은 뭐뭐이므로 뭐뭇이다 이렇게 논리를 대서 좀 길게 쓰고 그다음에 총결론은 그냥 뭐뭇이다. 뭐 대상적으로 충족한다. 제소기간 준수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예 맨 마지막에 사안 해결에서 이 보면 이게 원칙인데 이제 채점자는 맨 마지막을 좀 잘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추천하는 방법은 소결론은 짧게 쓰거나 아니면 바쁘면 안 쓰셔도 되고 총결론에서 "뭐뭐이므로"라는 논리를 대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풍부한 사안 해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미괄식 작성법 마지막에서 임팩트를 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로마자 1 번의 문제 소재에서 1번 대상적 격 얘기를 하는 거죠. 대상적 격. 번호를 붙이는 게 좋아요. 채점자를 편하게 1 차, 2차 거부의 처분 여부가 문제되고 2번 적법하게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제 딱 줄여 버렸죠. 20조 1 항에 안날이 적용되기 때문에 90일 내 제소 시간 또는 제소 기간을 준수했는지 문제가 된다. 자 로마자 2 번, 로마자 2번 1 차, 2차 거부의 처분 여부. 대상적 격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지문을 살려서 쓰는 게 좋죠. 0 번은 뭐 나중에 하시면 돼요. 기초 관계에서는 뭐 어려운 내용이고 1번 1차 거부의 처분 요건이죠. 1차 거부의 처분 요건. 1차 거부의 처분 요건은 양가로 1 번에 두 문자가 신공용 경이에요. 그래서 갑에게 응답 신청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정설이 있으나 긍정설이 통설 판례입자 긍정설. 그래서 인제 요 부분이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요 기본에선 좀 어렵죠. 어려우니깐 '아 이렇게, 이렇게 전개되는 거구나.' 이 정도 하시고 그 논거 이런 부분에는
일단은 밑줄만 쳐 놓으세요. 신청권 있는 자가 신청해야 된다. 이게 이제 통설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안은 이제 갑은 대상자 요건을 갖춘 자라면 신청권 있는 자인데 을이 신청권 없는 자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을이 신청권이 없는 자다. 그러면 일설에 의하면 신청권 없는 자가 신청해도 이제 본안 심리, 거부는 처분에 해당하니까 본안 심리까지 갈 수 있어요. 본안 심리까지 가서 본안 심리에서 어 거부 처분이 인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어 을에게 신청권이 없으면 피고 행정처에게 신청에 대해 권리의 반대말이 의무인데 의무가 없다는 것이니까 의무 없는 자가 거부 처분하더라도 거부 처분은 적법이에요. 다섯 번째 줄에 거부 처분 적법. 본안 심리. 그 본안 심리에서 적법이니까 핵심 단어 기각 판결이죠. 기각 판결.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요건 통과한 다음에 대상 직결 충족한 다음에 그래서 을의 경우에도 거부가 처분이고 본안 심리에 가서 결국 기각을 받게 되는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동그라미 2 번에 긍정설은 가로 안에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수학 요건의 문제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이제 이 거부가 을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즉 대상적 격 불충족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줄 마지막 줄쯤에 수학 요건 대상적 격 불충족으로서 핵심 단어 각합 판결. 각각 판결.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신청권 없는 자가 신청해도 거부는 처분이고 따라서 소송권을 충족하면 본안심리 가서 결국 기각을 받게 되긴 하지만 본안심리까지 간다. 권익구제 확대죠. 권익구제 확대. 근데 동그라미 2번에 긍정설은 소송 요건 단계에서 을의 경우에는 남소니까 따라서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그렇게 봐서 각각 판결. 요 인제 구조 결론을 알고 계셔야 이 논거를 이제 부드럽게 좀 쓸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요번에 부정설의 논거 이제 긍정설을 까는 거죠. 긍정설에 의하면 있는 자에게만 소유권을 인정하게 돼서 국민의 권익구제 긍정설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 즉 각각 판결을 하게 되니까 갑은 대상적 충족하지만 을은 대상적 불충족해서 각각 판결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조문상의 논거 2조이랑 1호 대상적 격 처분이 2조랑 1호죠. 1호. 1호는 신청권과 무관하게 처분 개념을 정하고 있다. 라는 점을 논거로 끊으시고 이렇게 논리를 대야 돼. 논거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안의 문제로 보면서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제 내가 택할 견해는 뒤에 쓰는 거죠. 있으나 앞에 이렇게 쓰고 이설에 의하면 기각 판결, 긍정설이 통설 판례인데 일단 논거 두 개. 신청권 없는 을의 경우에는 각합 판결을 할 수 있어서 법원의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줄 수 있다. 없는 경우에는. 이게 인제 소송요건의 취지죠. 제가 생기초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송요건 불충족해서 각각 판결하면 이게 남소니까 법원에서 본안 심리 하는 것은 인제 소송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하게 되고 따라서 인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요건의 취지가 남소 방지죠. 남소 방지, 사업부의 부담 감소, 신속한 권익 구제. 남사신인데 그중에 이제 소송 부담을 줄인다라는 내용을 써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조문상의 논거는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 신청인 을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야 처분이 되거든요. 좀 이따 보겠지만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논거로 이 두 가지 점을 논거로 긍정하는 견해가 자기가 택할 견해는 꼭 타당하며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잘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는 원고학설 예컨대 원고학설이 부정설이죠. 부정설. 피고학설이 긍정설. 피고는 왜냐하면 소송권을 불충족하니까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원고는 소송권을 충족, 대상권을 충족하니까 본안심리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사안을 해결해 줘야 돼요, 판사는. 그래서 학설을 꼭 선택하셔야 돼. 그다음에 다솔과 판례 입장이다. 그다음에 이설에 의하면 각합 판결이죠. 3번 판례는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긍정설의 입장이다. 그래서 인제 판례 조리상 검사 임용 신청권을 인정했고 검의 동그라미 검사 임용 거부 처분성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는 국공립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재임용 신청했는데 거부됐는데 신청을 인정해서 거부 처분성 인정했고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결정된 신규 임용 신청권 인정해서 거부 처분성 인정했다. 그래서 신규 신이죠. 검제신
두 문자 검제신. 요 간평 세계 주요 법규와 관련된 판례는 아니지만 이런 판례를 써 주어야 아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꼭 두 문자 외워서 검제신. 검사 임용 신청 거부. 제가 뭐예요? 국공립대학교 교수 재임용 신청 거부. 신이 뭐예요?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신청된 교수 신규 임용 신청 거부. 검제신. 검제신. 그다음에 나머지는 목차 정도만 써줘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공영인데 양가로 이번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 이 사안의 이제 공권력 행사는 수익적 처분을 말하는 건데 예컨대 사업인정 신청했는데 거부, 또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주 대상자 선정 신청했는데 거부,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이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법률 관계가 이제 권리 의무 관계라는 거. 권리 의무 관계.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갑이 대상자 신청이 거부당하면 지금 갑이 토지나 건물 수분양권 인정을 못 받게 된다. 그래서 수분양권에 영향을 미친다. 수분양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2번 2차 거부의 처분 여부 판례. 특히 이제 이 문제의 경우에는 2차 거부의 처분성이 이제 중요한 테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간평 미기출이거든요. 판례, 여기 판례가 법리예요. 법. 그래서 거부 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안이 있죠. 다시 신청한 경우에 제목이 이 신청이라 하더라도 그 제목은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밑줄이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하는 취지. 요 새로운 신청의 이 법이에요. 법리. 요 법에 사실을 포섭시켜야 돼. 사실이 뭐냐? 지금 요 지문이 사실이에요. 지문, 일정한 다른 확인서 등을 증빙서를 첨부했다. 그래서 요걸 사안 해결에 써먹는 거죠. 그래서 2차 거부도 처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불분명한 경우에는 90일 내 쟁송제기 안내. 여기가 핵심이죠. 쟁송제기 안내. 그 쟁송제기 안내했으면 상대방은 처분이라고 인식했고, 그 다음에 소송 갈 수 있구나 예측 가능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그런데 거부한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들에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을 때는 연필로 밑줄 치시고 복습하실 때는 키워드에 형광펜으로 밑줄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이 전문 용어를 구사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키워드에 밑줄 쳐놨다가 그거를 떠올리면서 이 사례를 떠올리면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첫 과정이에요. 그 첫 과정이자 마지막 과정까지. 첫 과정이 이게 어버버버하지만 잘 생각도 안 나지만, 그리고 이제 수업 들으면 바로 잊어버리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핵심이 뭐야? 1차든 2차든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이해한 내용을 반. 이게 제가 가르쳐드린 2차 시험에 합격의 로얄 로드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딴 거 뭐 합격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넘어가고, 사안의 경우 문제 구조상 사안 해결에서만 써도 무방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안의 경우가 소결인데 소결 시간 없으면 약하거나 아니면 짧게 쓰고 총결론 사안 해결에서 부각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로마자 3번의 제소기간.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거부의 첨성 요건이 제일 중요한 거고, 제소기간도 구조는 알고 계셔야 돼. 제소기간이 이제 행정소송법 20조 1항에 있는데, 이런 걸 써 나갈 때는, 제도를 쓸 때는 의의 취지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기간 90일 내에 제기해야 되며, 기간이 도구하면 더 이상 취소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이게 제소기간의 의의고, 취지는 뭐냐? 90일이 도구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함으로써 행정법 관계 안정.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제소기간도 소송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남사신이에요. 남소방지 등인데, 제소기간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지가 있는데 그 행정법 관계 안정성이에요. 예컨대 세금 1,000만 원 부과했는데 그걸 돈을 납부해서 국가가 이제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갑이 이 세금 부과에 대해서 10년이 지나도 다툴 수 있게 하면 국가가 돈을 다시 토해내야 돼. 그러면 국가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잘 돌아가게 하자. 행정법 관계 안정성.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 그다음 의 취지했으면 2번은 이제 법령을 쓰는 거죠. 법령.
법령이 20조 1항이 안날이고 그다음에 20조 2항이 있음날인데 이 경우에는 아까 통보되었다니까 1항만 서술해도 족합. 1항만 서술해도 족합. 요거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 안 쓰는 거죠. 법령의 양가로 1번에 1항이죠. 1항. 그러면 안 경우죠. 안 경우만 쓰시면 되고 그 1항이 본문과 단서가 있는데 본문은 양가로 가번에 바로 소송 가는 A2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는 경우. 왜냐하면 임의적 전치니까. 그래서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목차 제목이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게 이제 본문이에요. 본문. 그럴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90일. 이거 조문에 있는 건데 조문이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 안날로부터 90일. 이상 통보가 받았으니까 안날로부터 90일. 그다음 이제 배점이 높으면 이 조문의 의미를 통설 판례가 택하고 있는 이 법리를 써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제 뭐 안날부터 90일은 최소한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날의 의미가 뭐냐? 세 번째 줄에 안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 키워드가 현실적으로 안날이다. 현실적으로 안날. 그래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 외워줘야 되죠. 그 다음에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지금 거부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 갑의 주소에 송달되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죠.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이제 추정할 수 있다. 추정, 추정. 그 다음에 뭐 특정인 갑에 대해서 면허 취소, 자격 취소를 할 때 그 사람의 주소를 알면 그 주소지에 보내주면 되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주소를 모른다. 그러면 공시송달을 하게 돼요. 공고, 신문 등을 위해서 공고한 경우. 그럼 공고를 4월 1일 날 했다. 그 4월 1일 효력 발생일이다. 그 효력 발생일이 안날이 아니고 현실적인 안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효력을 발생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안날에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써주면 점수가 쭉쭉 올라가는 거죠. 안 써주는 사람보다 낫고 최소한은 뭐냐? 조문에 있는 거 안날로부터 90일이다. 하나 더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고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 날은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나번에 심판을 거치게 되면 얘는 20조랑 단서인데 그럼 이제 심판 거쳤는데 A2 가서 구제받지 못하는 기각재결이 났다. 재결서 정본을 6월 1일 받았다. 그럼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상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90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양가로 이번에 참고 알지 못한 경우는 이제 2항이다. 2항. 2항의 내용은 있은 날부터 1년 등인데 이 사안은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안 써줘도 무방하다. 3번 사안의 경우 역시 배점이 높고 시간이 없으니까 사안 해결해서 써주자. 사안 해결 1번. 사안 해결 쓸 때에도 이게 총결론이죠. 총결론. 채점자의 편의를 위해서 본론의 쟁점 번호를 붙여서 1번 대상적격, 2번 재소견 이렇게 써주셔야 돼. 그냥 막 쓰시지 말고 1번 대상적격 뭐뭐이므로 논거를 달아서 결론 뭐뭐시다. 뭐뭐이므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1차 결정은 아까 신공인 갑에게 법령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신청권 이재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갑의 재산권에 개구직 영향을 미치므로 여기 신공영 대상자 선정 공권력 행사에서 제외되면 신공영 영향을 미치므로 거부의 처분성 요건을 갖추었다. 처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갑의 재산권의 개구직은 일단 외워놓으세요. 그 설명은 나중에 할게. 개별적에 받는 말이 일반적, 구체적에 받는 말이 추상적, 직접적에 받는 말이 간접적. 그래서 개구직 반대말은 일주간이다.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 밑에 좀 써놓으시면 나중에 그 의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양가로 2번 판례이면 갑이 2차 거부죠. 이 신청은 요 지문, 사실관계를 살리는 거죠. 새로운 내용의 신청이 법리이고 요 법에 이제 사실을 포섭시키셔야 돼. 새로운 내용을 기재했고 세 번째 줄에 마을 주민의 확인서 등의 새로운 증빙 사료 이게 핵심이죠. 추가 제출하였으므로 즉 따라서 새로운 신청이다. 요 사실을 새로운 신청 법에 포섭시킨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문제의 경우는 쟁송 안내 있잖아. 쟁송 안내 쟁송 심판소송 안내 했기 때문에 A
처분 수로도 처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상대방 여기죠. 상대방 갑도 2차 거부가 처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식 가능성.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A가 소송 제기됐을 때 A는 이제 피고니까 처분이 아니다,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항변을 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어긋난다. 어긋난다는 말은 규범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부는 처분이다. 즉, 요 가로 안으로 써주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이게 판례 원문인데, A의 불법 방법 안내에 따라 1차 결정이 처분이라고 이제 인식했고 믿은 갑의 신뢰 위반되는 것이다. 결론: 2차 결정은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아까 이제 쟁송제기 안내, 이게 법리죠. 이 법리 쟁송제기 안내 여기 이제 포섭시켜 가지고 인식 가능성, 그다음에 신뢰, 규범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규범적으로 판단했을 때 2차 결정은 새로운 처분이다. 그 법리에 포섭시킨 거예요. 좀 어렵지만 자기가 이해한 대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걸 따다다다 암기하는 거 아니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초 강의할 때 초보자들 저지른 실수고, 항상 법리의 의미가 이런 건데 요 사실관계를 여기다가 내가 말을 만들어서 어떻게 결론을 내는가, 이런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소기한 1차 거부 처분의 경우에 안날인 7월 28일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제소기한 경고했다. 2차 거부 처분의 경우에 안날인 7년 12월 6일부터 90일 내이기 때문에 제소기한을 준수했다. 이렇게 날짜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안날로부터 90일이 법리잖아요. 법리 90일인데, 이 사실, 이게 법이고, 여기 사실을 여기다 포섭시켰잖아요. 근데 경고했다. 경고가 여기는 90일 내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셨듯이 요 제소기간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제소기간 20조 1항 안날로부터 90일,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에 요 지문이 사실을 이렇게 포섭시켜서 1차 거부의 경우에는 기간이 경고했다. 그 다음에 2차 거부의 경우에는 90일 내이므로 충족했다. 이렇게 해서 제소기간 충족인지 불충족인지 사안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게 답안이다. 이게 결국은 판결서예요. 판결서가 뭐냐? 법의 의미가 뭔지, 20조 1항 안날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게 법리 부분. 그 다음에 이 법리는 갑사건이든 을사건이든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사건 다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사안 해결은 갑사건에 대해서만 요 사안을 해결해 주는 거죠. 요 갑에 대한 사실을 요 법에 적용해서. 그래서 사안 해결에서는 요 사실관계를 요 법에 포섭하는 과정을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뭐이므로 뭐뭇이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첫 강의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 거를 통해서 제소기한 거부 처분, 거부의 처분성 요건, 2차 거부의 처분성 요건 법리, 그다음에 제소기간 기본적인 내용 정리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답안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특히 미괄식 사안 해결에서 이 법리에 사실을 포섭시키는 거다. 사실을 포섭. 그래서 결론을 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고 갑은 소송권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대상적격 불충족했다고, 기간을 불충족했다고 주장하니까 그에 대한 결론을 내주는 거. 그게 재판장이 판결서 쓰는 거다. 사안 해결. 예, 이렇게 해서 그 구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다 이런 구조예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